안녕하세요. 인문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민입니다.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인문학, 특히 동양 고전의 정수인 논어와 묵자 그리고 장자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논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작년엔 특히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던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점에 가서 보아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나 많은 주변에서 강좌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인문학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문학을 왜 했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강좌를 통해서 인문학 강의가 많이 개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행처럼 인문학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문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인문학은 단순한 기술이나 어떤 스킬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성찰을 돌아보는 그런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문학에 대한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듣게 되면 이것과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세상을 보는 눈과 또한 사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인문학을 한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전은 인문학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시사성과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학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재판관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한 책을 우리가 검증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안심하고 이 책을 대하면서 우리 삶의 길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 공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혼란의 시기였었고 많은 그 농민들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날마다 전쟁과 이런 난리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지만 난세에 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특출한 학자들이 또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과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공자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깐 정치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정치에도 나갔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해서 50이 되던 해에 주유천하,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약 14년 동안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귀향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저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책을 남기고 73세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논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은 한문 그대로 어질 인자인데요. 이것을 또 질문을 드려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질다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 어질다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다양하게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인은 자비심이라든가 인애라든가 또 종종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논어에서도 보게 되면 인에 대한 말씀이 106번이나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인에 대해서 모호하고 논어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의 이 논어 전문 학자들은 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은 사랑의 힘이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인 그러면 사랑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떤 추상적이지 않고 사랑의 힘, 이 사랑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다 가는 것이라고 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인은 완전한 덕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인과 같이 또 우리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참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철학자라든가 많은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정의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것을 정의하고 끝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삶에 통해서 그 인과 사랑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공자는 그 인을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인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은 곧 사람다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공자님의 제자였던 자사도 중용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인은 곧 무엇이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더 인이 쉽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고민하면서 그 정답이 뭐죠? 결국은 나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곧 공자가 말씀하셨던 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한문을 풀어보게 되면 아주 재미납니다. 이 어질인자는 사람 인변의 두 인을 합친 글자가 어질인자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사람을 두 개를 합성어로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인을 위아래 상하 관계로 놓고 보는 방식과 사람 인자를 나란히 병렬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오히려 공자시대 때는 왕이 있었고 일반 백성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을 상하 관계로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논어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자, 대인, 소인을 언급을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 논어의 주제인 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설정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배우고 인간다운 삶은 어디에 있냐면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곧 사람다운 삶이고 이것이 어질인의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평등주의, 평등사상, 그 다음에 동일한 투표권의 행사, 자유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감히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참다운 삶의 관계는 바로 이런 모습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마감하셨던 이 오드리 헵번의 아프리카 봉사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가진 자라든가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이 자신만의 안위와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책임지고 다시금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아스케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시작은 고대 로마에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연습하는 이런 자기 훈련의 과정을 아스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훈련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체력과 나의 모든 것을 함양하고 높이는 이 과정, 다시 말하면 자기 수양과 자기 덕목을 높이는 이 과정을 아스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어쩌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인의 과정, 사람다운 삶을 사는 과정은 이 아스케시스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삶,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드리 헵번이 자신도 물론 고아로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또 영화배우로서 많은 명성을 누려서 그렇게 생을 마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지만, 인생 말년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자청을 하고 자신의 모든 가졌던 그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서 사회에다 환원하고 책임을 졌다라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한 이 아스케시스,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적용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마지막으로 유언에 남기기를 유명한 그런 그 식구가 있지만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맨 마지막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손은 자기 자신을 돕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었다라고 오드리 헵번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다움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을 모호하게 또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논어를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것을 날마다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공자는 진정한 사상가였었고 진정한 철학가였었다는 것은 단순히 책상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자신의 이론을 정리한 탁상 공론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실천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논어를 살펴보고 배움을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여쭤봤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이 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 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내가 여자라면 남자가 있을 테고 내가 남자라면 여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싫어하면 그것을 내가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고 있기를 이는 곧 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남도 좋아하는 것이 곧 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더불어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두 제자를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 첫 번째 제자는 안회라는 제자입니다. 이 안회라는 제자는 좀 무뚝뚝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또 세미나에서 참석을 하거나 또 학생 입장에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될 때 이 안회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존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교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강의를 해 주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가르치는 이 공자의 입장에서 이 아내는 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이는구나, 잘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의 삶을 되돌아봤었을 때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던 모든 가르침이 삶에서 나타났다라고 안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제자 한 명은 제여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여는 반대입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요즘 말로 노트도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또 시험 보면 점수도 잘 나오는데 그런데 삶에서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공야장 9장에서 죄는 항상 볼 때마다 낮잠을 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자는 말씀하고 있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할 때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야장 9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기를 공자님이 이 안해와 재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종종 실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첫 대면했었을 때 짧게는 몇 초, 좀 길게는 몇 분, 몇 시간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또 선입견은 대부분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편견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자는 아내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 편견을 가졌다가 그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꿨고 재해를 맞섰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논어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말씀은 헌문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참 재미난 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분이신데요. 뭐라고 또 표현하고 계시냐면 옛날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때는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러면서 옛날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께서 생각하셨던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 했었을 때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공부를 할 때 목적을 자신의 수양의 목적을 두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사람들 2500년 전 그 당시에 공자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요? 남을 보이기 위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진학을 해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양을 쌓는 것을 게을리했었을 때는 우리가 논어 전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에 관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는 무엇일까? 사람다운 삶은 무엇일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다움의 삶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진정한 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었을 때 그렇게 살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삶,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의 삶을 이 아스케시스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안회인지 아니면 제여인지 아니면 양쪽의 긍정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지 공자는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논어에서 군자와 소인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군자는 일정 수준의 삶을 완성한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하고 있기보다 이 아스케시스적인 삶, 다시 말하면 날마다 수양을 쌓고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인이 아니라 군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논어 제2강 삶의 태도,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천엔 북수다 인문성장연구소 권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